네, 안녕하세요. 천희재입니다. 자, 고형이라는 종목 브리핑할게요. 자, 일단 고형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근에 제일 이제 짜증나고 궁금할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이제 뭐 북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죠. 미국 시장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의료용 뇌수술용 로봇 그거를 이제 출하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굉장히 호재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국내보다는 확실하게 이 북미 시장이 압도적으로 시장이 커요. 왜냐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굳이 예를 들자면 일단은 뭐 이제 달바 글로벌이라던가 혹은 뭐 API라던가 이제 이러한 화장품 기업들이 그전에 이제 3대 장이었던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 뭐 애경산업 이러한 이제 기업들을 다 매출로 제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유럽하고 이제 이 미국 이 시장 공략을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 이제 아시아 쪽이랑 유럽, 미국 쪽이랑은 정말 이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고용의 의료용 수술 로봇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호재인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왜 안 가는지를 일단 알아야겠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버텨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종목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은 걸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일단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파동이 세게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이제 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될 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는 딱히 없었어요. 그쵸?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얘가 유상증자를 때린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고용 같은 경우는 참고로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어요. 실제로 유상증자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주들을 나름 생각하는 이제 뭐 주주적인 그쵸? 그러한 기업이고 그 주가가 빠진 이유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영업이익. 그죠?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거. 이게 보면은 25년도 6월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조금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 얘가 어떤 뭐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 혹시 뭐 회사가 사정이 정말 안 좋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순적자가 된 이유는 일단은 얘가 어느 정도 이 재고, 쌓아놓은 재고가 좀 이제 있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원화로 쌓아놓으면서 이 환율, 최근에 이 환율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상반기에. 그쵸? 환율로 인해서 이 재고에 관련된 환산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이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는데 얘네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의 달러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제 플러스로 상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쌓아놓은 재고 감소가 되고 이제 뭐 현금 달러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영업 이익과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쪽에 어쨌든 간에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첫 내수술용 의료 로봇을.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테스트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테스트로 보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 수술에 이제 활용되는 판매용으로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FDA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은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상 고영이 원래 이제 국내에서만 진행이 됐었죠. 얘네가 테스트기를 안 보냈던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의료 기술이 절대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고영의 이러한 이제 뇌수술형 의료 로봇이 이미 국내에 이제 뭐 서울대 병원이라던가 이제 뭐 삼성 서울병원이라던가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던가 굉장히 막 유명한 병원들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형 병원들이죠. 어제 뭐 흔히 얘기하는 탑클래스 이 완전 최상급 병원들 이런 최상급 병원들한테 이미 다 이 로봇들이 도입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난이도 수술에 전부 다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 누적 수술 건수가 이미 600차례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봤을 때 조만간 1000건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북미 쪽에 진출했다는 거고, 그럼 이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마어마하거든요. 알다시피 뭐 이제 의료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이쪽은.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이제 매출 역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면 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화장품으로 치면 제2의 APR이 되는 거예요. 고영이. 그죠? 제2의 APR. 한마디로 로봇 중에서 뭐야? 제2의 APR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이 북미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북미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출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요, 유럽. 그렇죠? 그럼 뭐야? 제일 큰 시장 두 개를 잡는 거죠. 그럼 매출이 실적 퀀텀 점프가 어마어마하게 돼요. 우리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 보면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APR 막 이런 종목들이잖아.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방산으로 인한 실적 매출, 화장품으로 인한 실적 매출, 실적이 그냥 미친 듯이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뭐야? 실적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역시 뭐야? 위로 깡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뛰고 나서 이제 눌리고 이렇게 좀 안정기에 있을 때 오히려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굉장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렇죠? 특히나 그 자리가 이 주가가 빠지고 나서 상한가를 갔던 이 윗자리가 아니라 이 상한가를 갔었던 자리에 이 아래 하단 구간. 그죠? 굳이 뭐 따지자면은 이 하단 구간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가가 급락이 되고 나서 바닥을 찍고 살짝 저항 매물대 맞고 빠지고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돈이 투입되면서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21% 급등이 나왔던 한마디로 돈 자체가 2,500에 투입되었던 그 어떤 시작의 자리 이런 구간은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자리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가 지금 딱 보니까 뭐 한 14,700원대부터 14,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매수하기에 조금 이제 매력적인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뭐 조금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못해도 상단까지는 그냥 올라갈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단을 갔다가 또 밑으로 빠져. 그러면 박스권이 더 이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상단을 돌파가 된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일봉상 고점까지는 그냥 뭐야?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에 굉장히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일단은 얘가 북미 쪽에서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일본,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차례대로 글로벌 진출을 계획을 할 건데, 일단은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 한마디로 이제 동남아 쪽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 3분기 내로 아마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뭐 이제 인증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12월에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국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FDA 승인까지 받아서 미국에 아예 실제 로봇 그 실제 수술에 사용할 정도로 판매가 된 거였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뭐예요? 신청하는데 거절이 날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봐요. 제일 까다로운 기준, 세계 기준이 사실 FDA 아니에요. 그렇죠? FDA가 통과가 됐는데 다른 데서 굳이 반려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죠? 반려가 나오는 순간 뭐야? 바로 이의신청 제기예요. 그럼 걷다 대고 반려에 관련된 사유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야? 정면으로 FDA에 관련해서 반박을 하는 거거든.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부적인 호재가 꽤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일정에 관련된 그 호재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
매출이 사실상 늘 수밖에 없죠. 국내 매출은 얘가 그렇다고 무슨 뭐 의료용으로 하나요? 얘 반도체로도 유명한 회사예요. 탄탄한 안정적인 실적 기반에다 신사업이 추가가 된 거거든. 근데 신사업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미 점점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있고 그 시장이 점점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매출은 뭐야? 퀀텀 점프 가야죠. 매출이 퀀텀 점프 가면 시가총액 또 퀀텀 점프 가야죠. 시가총액이 퀀텀 점프 되려면 주가도 같이 급등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이 로봇이라는 이 테마 자체가 로봇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뭐 전력 얘기하면서 계속 막 원전 전력, 뭐 신재생 뭐 떠들어 대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 이유. AI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AI의 끝은 어디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죠? 그러면 로봇의 끝은 어디일까요? 뭐 지금은 우리가 제조용 로봇 뭐 그리고 이제 뭐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는 건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 그다음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벌써 로봇이 사람 새끼처럼 움직이는 그 단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의료용 로봇도 같이 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술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게 어디예요? 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의료용 로봇이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안 쓸 병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고용이 뭡니까?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에서 세계 1위 최강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 자리가 정말 개바닥이 되는 순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이 고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조금 상세 브리핑 그리고 정말 매도를 해야 될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이제 고점에서 조금 제대로 매도를 해보고 싶다. 고점 매도라는 건 이 고용이라는 종목이 5만 원이 가든 10만 원이 가든 20만 원까지 가든 절대 한 번에 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하루 정도 세게 나오고 또 고점을 찍고 하루 정도 세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요. 한마디로 계단식 상승으로 간단 말이야. 이거는 현대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R 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매도 매수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순간 같이 매도를 때려야 되고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고 R에서 다시 담는 순간 같이 재매수를 때려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대응하기에 정말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 신호 여기에 관련된 흔적을 포착하기가 꽤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일수록 AS를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 고용이 있는 소통방에서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이러한 이제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도에 관련된 사인들을 다 이제 소통방에서 그리고 이제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이제 고영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고영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핵심 대응 매수매도 타점 꼭 다 받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무슨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문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서 전부 다 답장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고점 매도에 관련된 신호를 어떻게 드릴 건지 제가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 절대 한 번에 다 매도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최소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세력들이 마지막 차익 실현하고 이탈되기 전에 첫 차익 실현을 할 때 그때 같이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력이 이탈되는 거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종목 예시를 들기에 오리엔트 전공이 제일 예시가 좋아요. 지금 보면은 얘가 4월 4일 날 19,000원대를 찍고 주가 급락하는데 2,000원대까지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 1억 넣었으면 뭐야? 1억 다 까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월 4일 날 매도 타점 놓쳤다. 그럼 진짜 뭐야? 막말로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언제 해야 돼? 4월 3일 날. 그 전날에는 빠져나와야 돼요. 왜? 4월 4일 날 내가 이 소통방에서 혹은 문자로 매도 사인을 드렸어. 근데 내가 이거 일한다고 늦게 봤어. 주가 이미 급락되어 있어.
매도하기 싫거든요. 그럼 버티거든. 그럼 뭐야? 이 손실력 아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 전에 많이 들어요. 혹은 2, 3일 전에 많이 들어요. 이거를 지나간 차트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4월 3일 날 사인 드렸잖아? 18,000원에? 그러면 완전 고점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 매도를 못했어. 당일에. 그럼 뭐야? 다음날에 매도 주문 걸어놓으면 뭐야? 알아서 체결되고 급락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봐봐요. 25년도 4월 3일 써있죠.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이거 보면 해야 되는데 오리엔트 전공 지금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절반도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죠. 심지어 양봉을 때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코나이에서도 똑같이 해요. 코나이 같은 경우도 이 날짜가 몇 월 며칠이요? 6월 9일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오리엔트 전공 앞에 전량 매도 얘기했잖아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절반 매도로 얘기해요. 왜? 세력들이 실제로 절반밖에 차이지 않았다는 거야.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코나이 최소 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증거는 뭐야? 6월 9일 날 주가가 오리엔트 정보처럼 6월 10일부터 급락이 되면 안 되는 거네. 6월 9일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떠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나이 제가 매도 사인 나갔던 게 6월 9일이었죠. 6월 9일이면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6월 9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근데 뭐야? 이 자리까지 다시 올려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며칠 19일이에요. 한마디로 세력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를 때리고 뭡니까?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세력들의 포지션과 저는 똑같이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고영 역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잡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고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고영에 관련된 저점 매수, 고영에 관련된 고점 매도, 거기에 관련된 타점들 꼭 다 이 소통방에서 그리고 이제 문자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고용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호재 그리고 공시 일정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오기 전에 항상 놓치지 마시고 미리 제가 이제 그러한 브리핑을 드리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꼭 다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매수 문자가 나갈 때 아예 목표 매도가를 같이 나갑니다. 쪼잔하게 30%, 뭐 40%, 뭐 50% 이런 수익률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나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작년에 나갔던 종목? 제가 작년에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게 두산에너빌리티였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을 보면 제가 작년에 어디서 나갔냐? 24년도 3월달에 나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23년도 3월달. 완전 바닥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내가 매수 사인 나갔어. 목표가를 제가 아예 처음부터 정해줘요. 이거 내가 25,000원 매도했을까요? 3만원 매도했을까요? 얼마에 매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매수 사인 나갔으면 얼마나 줬으면 얼마의 목표가로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7만원이죠 7만원. 왜? 7만원 찍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5만원대까지 빠지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고점이네요. 그럼 24년도 3월달이면 작년 3월달 작년 상반기인데 과연 내가 1년 몇 개월 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7만원 갈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이세요? 2024년도 3월 15일입니다. 조회수가 98회예요. 웬만한 영상을 찍어도 조회수가 200회, 300회, 150회 넘거든요. 왜 98회일까요? 딱 구독자분들한테만 공개하고 바로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이제 히든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영상 인증은 남겨놓는 거죠. 그쵸? 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최소라고 얘기해요, 목표가도. 최대라고 안 합니다. 왜? 최대는 애매하잖아. 최소 이 가격까지는 들고 간다.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대 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네 보셨죠? 65,000원에서 7만원 얘기하는 거. 지금 딱 보면은 얘가 이 고점 7만원 전후로 어떻게 저항 매물대가 빠져요? 65,000원에서 7만원대로 딱 저항 매물대 잡힙니다. 그리고 뭐야? 5만원대까지 급락이 나와요. 이게 저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게 저 천이서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매수 타점, 이러한 매도 타점. 한마디로 뭐야? 이거 종목 하나만 들어가면 1년 농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15,000원에서 17,000원짜리가 7만원 갔어요. 5배에서 7배 수익입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1억을 넣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천유석 구독자분들은 뭐야? 부산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대박이 났어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제2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010-6531-4413 고영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고영에 관련된 저점 매수, 고점에도 타점, 플러스 제2의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